태권도를 사랑하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회방송이 나가고 시청자 의견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제1회 승단심사대회가 국민의당, 지금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태권도 역사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신 세 분께 감사하다는 그런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그 분들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경기화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우리 실버 태권도 연맹 회장이시자 우리 김용희 그 역사 평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희 사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태권도 전문 기자의 아이돌이라 했다가 참 재미있는 그 웃음을 자아냈습니다만은 우리 태권도 전문 기자 우리 박성진 기자 또 오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동분서주하고 네. 행사에 뛰어다니시느라 우리 태권도 얘기를 좀 재미있게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태권도의 역사도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개체, 체중 감량의 문제에서부터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그 사범님 참 지금 이게 그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죠? 그럼요. 개체가 경기의 첫 관문인데 네. 개체를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시합 자체에 많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참 우스운 얘기들도 많고 개체 현장에서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볼거리라고 그러면은 나 참 풍속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 아주 옛날 말고 그 국기원에서 개최할 그 무렵의 얘기를 좀 그 우리 저 김용희 사범님 많이 보셨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셨으니까 좀 재밌게 한번 그 강의실에서 주로 그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의 그 나침반처럼 된 그런 저울이 아닌 그 쌀저울이라고 할까요? 일명 쌀저울로 이렇게 개최를 하곤 했는데 선수가 올랐으면 아예 안 움직이면 합격이고 이게 들썩들썩 하면 그 안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시간에 선수들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그런 순간이고 또 위에 턱 올라붙으면 다시 네. 이제 한 번 더 이제 1차 개최를 하고 한 번에 더 기회를 그렇죠. 줬죠.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선수는 땀복이라는 소위 일명 땀복을 입고 국기원을 몇십 바퀴씩 돌고 그래서 겨우 통과되면 다행이고 이제 거기서도 통과가 못 되면 이제 실격 처리되는 그런 과정인데 아무튼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체중이 이렇게 이제 그 오바되는 사람들은 땀복도 있고 그런데 미달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얘기하는 캔에 들어있는 깐포도 그거하고 계란 50개, 100개를 깨가지고 마시는 그런 풍경이 있었고요. 또 체중을 달다가 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체중 그러니까 체중 개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체중에서 넘어갔을 때 선수들이 이제 그거에 준비를 해서 이제 감량하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홍 사부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체중을 오히려 불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어떤 팀에 따라서 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헤비급 선수는 적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 미들급이나 웰터급 되는 선수를
갖다 먹여서 그 팀워크를 다 맞추기 위해서 80kg 당시에 일부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일부러 그렇죠. 올리는 거죠. 아니, 이게 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선수가 그 예를 들어서 같은 웰터급의 웰터급 선수가 두세 명이다. 예. 그러면 한 팀에다 경기다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분산시키려고.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또 성적과 관련이 좀 있죠. 예. 이쪽엔 선수가 많이 몰리고 준 그걸 보고 가능하면 선수들의 입상을 위해서 무리하게 경기를 지금 같은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적은 경쟁률이 좀 적은 쪽으로 출전하려고 내 체급중보다 위로 올려서 나갔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참 이거 옛날 얘기를 좀 재밌게 엮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대회에 이제 출전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3등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야 정말 잘했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3명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웰터급은 선수가 뭐 한 10명 되는데 미들급이나 헤비급은 선수가 2명이나 3명, 4명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눈치를 보고 지금 뭐 입시에 왜 눈치를 보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 작전이야. 예. 오더 작전.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심지어 3kg씩 이렇게 늘리고 3kg, 4kg 늘리는 경우까지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선수들은 뭐 전국 대회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나가는 대회였.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수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3명, 4명 나오는 그 체급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네. 예전에는 좀 그때가 한 70년대 그렇- 정도가 되나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70년대, 그랬어요. 80년대 초. 선수들의 층이 그렇게 열었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 지금하고 태권도 선수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예. 네, 그때는 8개 체급인데 8개 체급은 지금처럼 뭐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도 없었어요. 그냥 중기부, 고기부. 고기부는 3단 이상, 예. 3, 4단, 뭐 중기부는 1, 2단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도 8개 체급인데도 사실 그 좀 미들급, 헤비급 같은 경우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2명 나와서 지면 2등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적었었군요, 이렇게. 저 자신이 예. 60년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체중을 빼보기도 하고 늘려보기도 했거든요. 사모님 몇 킬로 어느 체급에서 뛰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는 플라이를 뛰고 예. 대학에 와서는 팬텀을 뛰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패드까지 올려봤어요. 올리셨을 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을 증강 올리려고 막 먹었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는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예. 그래도 한 3, 4kg 이 정도 불리기 위해서 좀 먹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부정을 얘기하거나 그 당시에 뭐 나쁜 점을 들춰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체중에 다소 뭐 부정이 좀 많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개체를 할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뭐 팬티를 입고 하는데 미달되는 선수는 팬티 속에다가 뭐 납덩어리를 하나 살짝 집어넣고 안 되든가 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대만 초청 세계대회 79년도에 예. 세계대회를 갔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체중이 미달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달되는지도 몰랐고 초청 친선대회를 가니까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해본 일도 없고 또 트레이닝을 같이 합동훈련 해본 일이 없는데 체중이 덜 나가는지 더 나가는지도 모르고 데리고 가서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대회가 대만에서 있었는데 대만에 있는 김사옥 사범이라고 아시죠? 그럼 잘 알죠. 네. 김사옥 사범이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납담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인 것은 방송에 차마 말할 수 없고 저는 그 납담화를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런 그 관례도 있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많았잖아요. 사실은 예. 국내에서도 뭐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gon란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팬티를 입었는데 잘 이렇게 간수를 잘 못해가고 툭 치니까 납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뭐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태권도 개최의 흑역사네요. 이게. 그렇지. 근데 체중을 조금 빼기 위해서 껌을 씹어서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고, 뭐 깜포도를 그냥 이 양동이 채로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라면을 뭐 몇 개씩 삶아갖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개최 당일에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체중이 부족하니까 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빼야 되는 사람은 뭐 남이 흉보기 싫을 정도로 침 찍찍 뱉고 껌 씹으면서 그리고 또 그 코치 감독 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체중이 오버되는 사람은 밥을 안 먹입니다. 옆에서는 한참 잘 먹고 있고 또 체중이 부족한 선수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야 뭐 좀 팀 경기니까 내일 뭐 예를 들어 당일 내일 개최가 있는 선수들은 같이 팀원들이 밥을 먹으러 가도 못 먹고 뭐 그런 경우는 종종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누구는 많이 먹어야 되고 누구는 그 먹지를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으면 아마 큰 문제 생길 일도 있어요. 그 뭐야 약을 먹지 않습니까? 체중을 나식스라는 약 뭐 저희들도 뭐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걸 먹으면 돌아서면 소변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또 몸에서 수분이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뭐야 설사약 밤새도록 설사해요. 네, 설사약을 먹고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뭐 비일비재했었죠. 내가 우리 박 기자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예. 체중을 감량하는 게 힘들까요? 증량하는 게 힘들까요? 글쎄요, 이제 평소에 생활로 말씀드리면 이거 살 빼기가 뱃살 좀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까? 사실은 빼기보다는 불리기가 더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사실 뭐 빼는 것은 좀 굶고 미리. 안 먹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먹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개최를 하다가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데 개최를 하다가 개최 장소에서 목을 들고 있다가 참지를 못해서 그 앞에서 뿜어가지고. 네. 뿜어내는 경우도 있었고 참 73년도에 제가 서울시 대표팀 감독을 맡았어요. 예. 근데 우리 해비급 나간 선수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체중이 많이 모자라요. 한 6kg 이상이. 근데 6kg를 먹다 보니까 아까 홍 대표님께서 홍 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깜포도도 많이 먹고 계란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안 되면 저우로에 올라가서 주전자 들고 물 마셔가면서 그 통과되는 과정까지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오케이 통과되면 여기까지 목에 차 있어요. 그걸 왕창 쏟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다가 되건 안 되건 한계에 오면 이제 뿜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였던 그 소에다 물을 먹이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거 현상이잖아요. 비슷한 사실 상황이 그런 거나 아닙니까,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물주전자 들고 저우로에 올라가서 체중기 개체되는 거 보면서 마셔요. 졸졸졸 붓는 거지 마시는 것도 아니야 붓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체중을 통과하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이제 만약에 우리 방송이 아니면 아마 앞으로 잊혀질 일입니다. 사실은 잊혀질 일인데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 우리 김용희 사범님 그 세대 선수라든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얘기에 잠길 거예요. 참 너무너무 진풍경이었고 참 지금 같으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역사는 뭐 누구를 흠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죠. 근데 요즘은 룰이 바뀌어서 그 개최를 하루 전날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선수 보호 자원이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당일 개최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당일 대회 날 직전에 개최를 하고 경기를 뛰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은 찌우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고 당일 아침에 개최를 하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뭐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자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 개최 부정으로 인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는 좀 누구와 좀 그 연이 좀 잘 닿으면 사실 개최를 하지 않고 통과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건 반면 교사로 삼고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일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 우리 김용희 사범님은 누가 그 재밌었 누구의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그 아무리 봐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나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선수가 개최 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고 있은 사람이 개최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부끄러운 태권도의 어떤 네. 그런 모습이었던 거지 않았습니까? 예, 개최의 변천. 뭐 예전에는 그 당일 아침에 일찍부터 개최를 했죠. 근데 최근에는 하루 전날 개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연맹이 일단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전날 개최를 한 것을 당일날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표본으로 한 4분의 1 정도 예, 25%한 4분의 1을 한다고 그래요. 랜덤으로 아무 선수 랜덤으로. 그런데 이게 국내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행을 곧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저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날 통과됐으면 이제 선수가 좀 자유롭게 좀 휴식도 취하고 먹을 것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랜덤으로 해서 혹시 걸릴까 봐서 그 내내 먹죠. 네. 먹지도 못했던 사람이 또 한밤에 시합 당일날 먹지도 못하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선수에게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세계연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아마 더 그렇죠. 오히려 세계연맹 측에서 이제 이렇게 바꾸고 그 2번 연속으로 전날과 당일 오전에 이제 개최를 한 이유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수들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 선수들이 당일에 개최한다든지 뭐 전날 개최할 때 이제 그 감량폭이 급격하게 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라식스라든지 뭐 이런 약을 먹고 설사약을 먹고 이렇게 몸을 뺐다가 개체가 통과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체중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바운드가 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체중이 뭐 거의 심한 경우에는 10kg 이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급격하게 뺐다가 올라갔다 했을 때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고가 나는 경우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격투 스포츠 같은 경우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 격투 스포츠의 경우에서는 이 감량폭이 컸을 때 이 선수들한테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날 개최를 하고 당일 개최를 또 하게 되면 선수들이 감량을 많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세계연맹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탁상공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려를 하게 되는데 실제 그 체중 감량을 해봤다든지 그 증량을 해봤다든지 하는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이런 안을 내신 분들이 감량을 해보지 않고 또 그 늘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혹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태권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뭐 레슬링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렇게 뭐 비슷한 투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 우리가 좀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게 세계연맹이 하고 있는 걸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도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추세적으로는 이미 다른 스포츠들에서는 다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해보지 않았는데 감량의 문제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범님은 이게 좀 우리가 구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제가 감량에 그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지방에서
그 플라이급으로 뛰기 위해서 체중을 한 몇 킬로 뺐다가 통과되자마자 학교 그 경기장이 학교였는데 거기서 식당이 없었어요. 식당이 있었는데 마침 그 뭐야 국밥 냄비우동만 있었어요. 냄비우동만 먹다가 보니까 한 3냄비를 한꺼번에 먹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좀 부담스러운 경험이 있는데 지금 박 기자님 말씀대로 선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굶었다가 한꺼번에 이제 통과되고 나서 왕창 먹으면 그만큼 부담스럽게. 그리고 지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경험하셨던 그 상황은 전날 개최가 아니라 당일 개최 상황이죠. 당일 개최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계연맹의 룰하고는 같은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간에 전날 개최 했다가 이번 두 번 이틀 걸쳐서 한다는 얘기인데 예. 사모님께서 경험하셨던 게 바로 지금 당일에 개최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상황처럼.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기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날에 개최를 했을 경우에 선수들이 완전히 몸을 수분까지도 쫙 빼가지고 이렇게 체중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체중을 딱 맞추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저녁에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체중이 또 쑥 몇 킬로 이상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 체중 감량폭을 좀 줄여놓기 위해서는 이제 내일도 감량을 또 해야 되니까 물론 아직은 전부가 아닙니다만은 일부 스포츠는 전부 다 한다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부 다. 우리는 아직 랜덤 4분의 1 정도만 25%만 뽑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중 개최죠. 이중 개최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하면서 좀 사부님께서 느끼셨던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수들한테 이렇게 빼기 위해서 정말 설사약 먹고 뭐 라식스 먹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뺐던 경험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선수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좋다라고 이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취지는 선수들의 몸에 가능한 한의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예. 참 일장일단이 있긴 있어요. 어느 쪽의 얘기도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 의견은 또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선수들 데리고 있을 때 선수들 훈련시킬 때 내일 시합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사우나에까지 가서 거의 뭐 강제적으로 땀을 빼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겨우 그 다음날 아침에 통과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은 이틀 그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전날 통과가 됐는데 또 내일 아침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을 생각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선수에게는 참 죽을 맛입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죽을 맛인 경험이 바로 사모님이 경험하셨던 게 그때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당일 개최 상황이죠. 사모님께서 느끼셨던 게 당일 개최 상황을 느끼셨던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그렇죠. 지금 똑같은 경험입니다, 지금. 지금 상황이 당일 개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당일 개최? 당일 개최를 하셨던 거잖아요. 시합 당일 개최. 네, 당일 개최인데 근데 당시에 당일 개최를 하고 했는데 지금 전날 개최를 하고 또 다음날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그 아니 근데 이제 사모님의 세대에서는 전날 개최가 아니라 당일 개최였잖아요. 예. 지금도 당일 개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일 개최. 근데 당일 개최인데 이중. 그렇죠. 근데 미리 한번 해보는 거 어차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탈락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것은 그 당일날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대한태권도협회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대한태권도협회가 잘 한번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협회 관계자들이. 근데 이것은 대한태권도협회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요. 세계연맹에서 이렇게 지금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개최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세계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중 개최라고 표현을 하면 전날과 당일 두 번째 하는 개최를 가지고 선수들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갤럭시 선수를 뽑지 않는 대회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중요한 대회들에서는 이런 세계연맹의 룰을 따라가서 개최를 해야 선수들도 그런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박 기자님 말씀도 충분히 참 이해가 되고 우리 김용희 사범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 다 선수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뭐가 것이니까 더 유리하냐는 거죠. 네, 어떤 선수들한테. 것이 더 선수를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서로의 걱정을 그렇죠. 해본다는 걸로 또 한번 그렇게 이걸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뭐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 전날 선수면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날 개최하고 또 올라간 사람 선수들은 다음 날을 위해서 또 개최를 또 해야 된다고 하니 그 선수들은 정말로 너무 희생이 크지요. 이걸로 다 선수를 위해서 지금 서로 말씀하시는 얘기로 막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선수들이 위하다기보다 선수들의 몸이죠, 몸. 선수들이 고통받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감량 스포츠에서는 뭐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선수로서 어차피 겪어야 되는 숙명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겨내야 되는 일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에 무리가 좀 덜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것이죠. 경기 변천사를 얘기하면서 개최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과 지금의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다 선수들이 겪어야 되고 또 거쳐야 될 일이기도 숙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선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 그리고 선수 여러분 오늘 그 두 분의 얘기를 잘 시청하셨는지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태권도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 우리 코치 선생님들이나 지도자 또 선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많이 좀 주시면 반영하고 모든 분들이 공유하는 그런 태권도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태권도 방송이 앞장서 태권도를 위해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정말 아주 격이 없는 얘기로 다 태권도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얘기로 주시고 또 다음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